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오수경입니다. 여러분은 신화 좋아하십니까? 신화란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신화의 주인공처럼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독서가 아닐까요? 오늘의 책은 보고사에서 출판한 김문태 작가의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입니다. 먼저 책 소개 영상 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을 밝혀주는 신비한 건국신화와 함께 하겠습니다.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 우리의 건국신화를 새롭게 되새겨보는 책으로 가톨릭대학교 ELP 학부대학 김문태 교수가 썼습니다. 보고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 단군, 주몽, 수로, 허황옥 신화 등 총 9마당으로 구성되어 각 신화별로 원문과 원문에 따른 해석, 사진, 관련 설화 이야기 등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보다 더 신비로운 우리 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신화 속 배경들을 현재 지명의 사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 신화가 여전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국 신화를 통한 민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분열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건국신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책으로 통통에서는 김문태 작가의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로 오늘 책의 저자이며 가톨릭대학교 ELP 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문태 작가님, 서울디지털대학교 일본학과 신재인 교수님과 문예창작학과 임영란 교수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벌써 단기 4347년입니다. 우리의 건국 신화를 이렇게 좀 되새겨보는 일이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작가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래전서부터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뭔가 좋은 씨앗을 하나 심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좋은 씨앗이 50년 뒤, 100년 뒤에 가서 큰 거목으로 자라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저런 좀 책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국 신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학사 때 또 석사 때 박사 때 논문이 전부 삼국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는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시원을 담고 있는 그런 뿌리와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 맨 첫 대목에 우리 나라들이 얼마나 신성하게 건국되는가 하는 이야기서부터 나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든지 부여, 또 고구려, 또 신라, 백제, 가락국, 탐나국 같은 나라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의 뿌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쉽게 많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두 분도 참 흥미롭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전공이 일본의 11세기 산문 문학입니다. 그래서 산문 문학 하면서 고전 산문 문학을 하면서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일본의 신화가 미친 영향력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한국인이면서 한국 신화에 관해서는 참 모르는 측면이 많았는데, 이번에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얘기가 이런 거구나. 더군다나 이제 원전까지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번역을 해주셔서 재미도 있고 공부도 참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 집집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이 안 꽂혀 있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훨씬 재미있는 우리 건국 신화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자가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건국신화 참 우리 이야기인데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건국신화면 사실 단군신화 뭐 이 정도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신화가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그 작가님, 이 건국신화, 뭐 단군신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또 우리가 좀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게 전설하고 뭐 민담 이런 것들이 좀 신화랑 혼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신화, 그러니까 우주를 처음 만들었던 신화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던 신화들, 또 그리고 이제 시족의 신화들도 있죠. 또 불악의 신화들도 있고 한데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나라를 만들 때 만들었던 그런 신화를 다뤘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건국 신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 나라가 제일 먼저 고조선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고조선 다음 이제 그 부여가 있고 거기서 이제 고구려가 탄생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가락국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백제 또 그리고 탐나국까지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을 우리는 건국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라고 하면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신성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전설이라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성을 좀 위주로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담이라고 하면 흥미 위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옛날 이야기가 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신화는 그 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에는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 특정한 신분을 가진 분만 아마 낭독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전설은 뭐 워낙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어져야 되니까 구체적인 뭐 역사적 어떤 그 증거물 같은 거를 많이 댑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담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마 거기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만, 그러니까 신성성도 요구되지 않고 역사성도 요구되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 신화는 상당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분 교수님들도 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책을 읽고 가장 재미있게 느껴진 부분이 그 교수님께서 직접 채록하신 뒤에 그 민담이라고 그건 그러면 민담일까요? 전설일까요? 민담하고 전설이 섞여 있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직접 채록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시면서 그 상대분의 말을 그대로 그냥 녹음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뭐 주어 수어 이런 것도 맞추지 않고 정말 그대로 옮기신 것 같던데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나 재미있었던 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흔히 옛날 이야기를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설화 안에 이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고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화가 문헌설화가 있고 구비설화가 있습니다. 문헌설화는 이렇게 이제 책자로 전해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대부분의 이제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신화, 전설, 민담이 다 문헌설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비설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돼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신화 같은 경우에는 구비 전승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전설이나 민담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야기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옛날 이야기 한 편 안 들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또 뭐 친지로부터 삼촌 그런 분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 전설이나 민담일 텐데요.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다녔으니까 학부 때서부터 그 구비문학을 채록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선이라든지 또 뭐 저 경주라든지 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또 이제 뭐 나중에는 그 강화 전체 13개 읍면을 싹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강화 구비문학 대관이라고 한 850페이지 되는 4년 동안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불학을 다 다닌 겁니다. 제 차 갖고 다닌 거. 그 이제 가면은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이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네, 마을에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 그 싱거운 사람 다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그런 얘기 들으러 왔습니다 해서 마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좀 안주거리하고 술을 좀 사갖고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기 같은 것 조금 사갖고 가서 이거 좀 요즘에는 좀 마을에 간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또 없더라도 이제 그냥 일반 집이라도 요거 조금만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볶아주십니다. 뭐 김치나 조금 넣고 볶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이제 술 꺼내놓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음료수 할머니들은 그러면은 뭐 왜 왔다고? 그러면 옛날 얘기 그거 뭐 실없이 그래도 좀 들으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녹음기 슬쩍 꺼내놓고 하면은 이제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그대로 풀죠. 그래서 제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정리해 놓으면 500년, 1000년 뒤에도 구비문학의 자료로 아주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학부 때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많은 곳을 다녔고요.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땅 보러 오셨수? 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기 내가 지금 나간 집 하나 하는데 조금 싸니까 여기 와서 사시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국문학자가 아니라 무슨 역사학자나 인류학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옛 이야기 따라 많이 이렇게 다니셨는데요. 사실 이게 뭐 처음에 하실 때는 뭐 안주도 사야 되고 술도 사고 또 그래야 되고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중간중간 만나시게 되잖아요.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옛 이야기 신화를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나름대로 연구해야 되겠다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학부 때. 지금도 이제 고전문학을 해서 이제 전공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되면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뭐 족보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는데 누구랑 결혼해갖고 이걸 다 꿰고 있는데 우리 신화는 알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없다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자부심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던 게 바로 구비문학 채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해가셔서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이쯤 되니까 이제 어떤 건국신화가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 내용에 건국신화와 함께 이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상징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분께서 이 좀 재미있는 건국신화 한 편씩 소개해 주시면서 상징 이야기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뭐 신화는 상징의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나무에 대한 신앙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선앙당에 가서 비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또 장승,
아직도 정월 대보름이면 장승 새로 깎아서 만드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기는 힘들지만 솥대 같은 그 장대 끝에 새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의 나무에 가서 많이 지금까지 빌었는데 도대체 그 연원이 어디 있을까? 뿌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 찾아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군 신화의 환웅께서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로 내려오시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나무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뒤서부터 신의 하강처이기도 하지만 그 신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분들이 그 앞에 가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건국 신화 주인공들이 전부 산이나 숲이나 나무로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다릅니다. 다. 고조선이나 뭐 신라나 나라는 다른데 그 안에 관통하는 상징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민족 신화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속에 이런 상징이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변광세와 옥녀 이야기였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변광세하고 옥녀 이야기하면 어떤 남녀간의 상열지사 요 부분만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정말 또 몰랐던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이제 변광세랑 이제 옥녀랑 같이 살게 됐는데 병광세가 게으르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녀가 가서 나무라도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하려고 나갔는데 병광세가 게으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눈에 딱 띄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뽑아갖고 와서 이제 불쏘시개로 썼는데 그게 사실은 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장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광세의 이 옥녀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수호신 역할을 하는 신성 불가침의 어떤 그 존재를 훼손했을 때 그러한 자의 어떤 말로를 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새롭게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그 371이라는 것을 또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웅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저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웅녀가 이제 하고 이제 곰과 범이 동굴에 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지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371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371을 이제 견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속에 371의 의미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해주셨는데 그런 상징들을 알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뭐 전설이나 신화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떠올리게 됐는데 그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가 책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로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구나. 연호랑과 새우녀가 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햇빛이 사라졌다. 그 얘기가 정말로 조금 그러니까 새로운 놀라움으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은요, 일본 신화에서 아마노 이와야 그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 황실의 조상신은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해서 아마가 하늘천이고요. 테라스가 그러니까 조명할 때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비추는 신이기 때문에 태양신. 그런데 그 태양신이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광폭한 성격을 가진 동생이 바다의 신이었는데 그 바다의 신이 하늘에 누나를 만나러 올라갔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만나러 올라갔는데 누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자기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바위 뒤에 숨은 거죠. 근데 태양신이 숨었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이 그 여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뭐 춤도 추고 뭐 제례도 올리고 이랬더니 태양신이 화를 풀고 나왔다.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일본의 건국 신화와 한국 신화가 좀 이렇게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연호랑 세원녀가 이제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표착 신화라는 그런 모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재밌네요. 일본 신화까지 연결해서 들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건국 신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우리의 이제 정체성, 한민족, 한핏줄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다문화화 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핏줄의 강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사회 통합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를 굉장히 묶어왔던 이런 우리의 뿌리를 우리가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건국 신화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국수주의자 아닌가? 뭐 좀 아주 그냥 골수 민족주의자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또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핏줄을 가진 민족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만 해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 땅에 한 15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지금 10쌍 중에 한 쌍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골 조금 들어가면 3쌍 중에 한 쌍이 그 국제 결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혼 이민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다문화 가정 문제에 지금 우리 뭐 핏줄 문제로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통적 민족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는 유일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 그렇게 뭐 포격을 하고 뭐 이런저런 횡포를 부려도 우리가 그들에게 쌀을 보내고 비료를 보내주는 까닭은 우리 피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과 통일해야 되는 유일한 그 단서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민족주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면 같은 민족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기 뭐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신화에서도 우리 되새겨보는 건국 신화에서도 써놨습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면 남성 위주의 신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왔고. 근데 이 책에서는 여성 신화 주인공을 따로 좀 잘라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로 신화 같은 경우 가락국의 수로 신화, 수로 임금만 이야기했지 그 아내인 허황옥은 그냥 부수적인 존재로 조금 언급하고 말았는데 저는 챕터를 하나 뗐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그 독립적인 여성 신화 주인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수로 임금을 찾아서 배를 타고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김씨 10분을 낳으셨는데 자손을 8가지는 김해 김씨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둘을 멀리서 왔으니 얼마나 적적하겠는가 하면서 수로 임금이 이 허황옥 성을 따라고 줍니다. 그래서 김해 허씨가 됩니다. 두 분이. 그래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동성동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결혼 못했습니다. 요즘엔 지금 풀렸죠. 예전에는 당신 나 김씨야, 난 허씨. 그럼 무조건 결혼이 되네요. 우선 혼인신고하러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낭패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몰랐던 사실. 그런데 이 허황옥이라는 분이 알고 보면 결혼 이민자 1호입니다. 맞습니까? 이분 결혼 이민자 1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민족에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들어졌냔 말이죠. 김해 김씨, 김해 씨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5천만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결혼 이민자 이렇게 뭐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오셨다고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다문화 가정 얘기할 때 다문화 가정의 수호신,
수호자 한 분 모시자. 허황옥. 이렇게 모셔놓고 다문화 가정에 뭐라고 할까요? 무슨 뭐 사절이라고 할까요? 대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얘기할 때 우리 신화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화 속에서 얼마든지 품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 합민족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건국 신화를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은 게요. 서양에 이제 있는 출신의 이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어요. 20대 때. 근데 그들이 항상 이제 저에게 얘기했던 게 한국에 문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일본이나 한국은 다 그 뿌리가 중국 문화 아니냐, 차이니즈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양 문화는 이제 자국의 문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이 지금 문화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영화가 한 편 나오면 그 뭐 다 봐야 되고 그래서 획일화 그리고 어떤 햄버거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알게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리한테도 이런 건국 신화가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필리핀에서 온 내 아내에게는 어떤 신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건국 신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뿌리를 잘 알게 되면 또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 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건국 신화의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에겐 나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것이 있으니까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게 신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신화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앞서도 다 모든 분들이 이제 동의하시는 게 우리가 근데 우리 신화에 대한 얘기를 너무 모른다.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이렇게 신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는 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이 신화적인 단순히 뭐 동화 속의 그런 신화를 넘어서서 어떤 우리가 연구도 좀 많이 하고 관심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예술적 뭐 접근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신화도 이 스토리로 따진다면 아주 뭐 깊고 폭넓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설이라든지 또 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나 영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리타분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화가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와 그 전맥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요즘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서 각 마을들 또 각 부락들 또 각 도시들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좀 특화 사업이라고 할까요? 우리 마을이 좀 알려지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다 하는 걸.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주 허름한 마을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어필하고 또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통영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통영에. 네, 그 마을, 원래는 그게 재개발될 지역이었습니다. 다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 지역인데, 이 마을은 이렇게 없애면 되겠습니까? 하고 젊은이들이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전국에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을 보려고 실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신화의 현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의 현장을 어떻게 이야기로 꾸며서 알릴 것인가? 그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를 시처럼 정리해보는 나도 시인이다. 자, 네 분 오늘 건국시다라는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를 만드실 텐데요. 자,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부터 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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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국 신화 살펴보니 국, 국민 마음 새롭네. 신, 신명나는 우리나라, 화. 화평한 우리 민족. 와, 무슨 약간 구호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저 구호 세대에 살았습니다. 표의 느낌이 막. 네, 멋진데요. 표 짓던 세대. 신 교수님. 저도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예, 일단 예, 해보겠습니다. 건국 신화, 국, 국가와 종교 넘어 신, 신명나게 화. 화합하세. 어제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비슷한 톤으로. 자, 마지막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네. 그 양화중학교 3회 그 동창생들 밴드에다가요. 제가 건국신화로 사행시 짓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저 김종률 씨가 지은 사행시입니다. 네. 자, 건부터 해주세요. 네, 건전하게 놀아볼까? 국, 국민적으로 놀아볼까? 신, 신사적으로 놀아볼까? 화. 화끈하게 나는 매일매일이 불금이다. 야. 와, 이게 좀 확실히 마무리가 좀 차원이 참-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문예창작학과의 이주혜 학생이 두 개나. 네, 지은 이제 사행시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국,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 그것은 신, 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화. 화합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다. 네, 또 마지막은 또 건전하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자,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책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은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결의의 구전신화 21편을 담은 책입니다. 민중과 더 가까웠던 구전신화, 즉 서사무가 형태로 전승되면서 역사 속 다수 서민의 체온이 간직된 이야기를 통해 결의의 정서가 온전한 우리 문화사, 정신사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우리 신화의 배경도와 신들을 별도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왜 우리 신화인가입니다. 1999년 간행된 왜 우리 신화인가를 복간한 책으로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신화적 정체성을 신화학 형태론을 통해 포착했습니다. 이 책은 민속학과 인류학적 관심을 넘어 인문학 전반을 넘나들며 우리 신화를 바라봅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진 구성으로 우리 신화와 동북아 신화의 형태론적 정체성, 만주족의 창조 신화와의 비교 서술, 만주의 창세 신화인 천궁대전의 원문 해석본을 수록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Y 한국사 신화와 전설입니다. 삼총사의 역사 여행을 통해 한국사의 흐름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학습 만화입니다. 초중고 교과서에서 핵심 역사 지식을 뽑아내 큰 틀에 따라 통사 주제로 나눴습니다. 어린이들이 다양하고 열린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연호랑과 새오녀, 바리공주, 아기장수같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옛 이야기를 골고루 담아놓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들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시다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작가님의 책을 이제 또 우리가 넘어서 작가님의 좀 삶을 엿보는 작가의 방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작가님께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학부 때도 4년이나 그렇게 체록을 하는 여행을 다니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구비 전승 이야기를
체록하면서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럼 개인의 삶과 그 체록하는 그 조사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디에 여행을 가셔도 꼭 여기서 뭔가 얘기 하나 듣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또 가족분들이 또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정말. 뭐 그거는 뭐 제가 그 공부하는 것 또 전공하는 것과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제 문제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하고 여행 갔을 때야 뭐 여행에 몰입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체력을 다닐 때는 일단 장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녹음기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놀러 다닐 때는 뭐 누가 녹음기 들고 다니나요? 또 그리고 사진기 들고 다니나요? 우리들끼리 찍는 사진이지 뭐 그 어떤 제보자 사진이라든지 또 그분을 그 체력할 수 있는 이런저런 노트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으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체력 다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즐거운 여행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이었고, 어떤 때는 좀 더워서 고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발이 시려울 정도로 힘도 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여행 못지않은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요.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녀분들하고 신화나 민담, 전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나요? 자녀들하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거나 또 공유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체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학문적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다닐 수는 없었고, 다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유적이라든지 그 전통, 문화,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만 사찰에 가면은 좀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차렷, 경례, 요만할 때서부터 시켰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불교 아닌데 왜 여기서 인사를 해요? 이제 큰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질문을 해서 이 집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오래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배해 온 분이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이 가졌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좀 부러운데요. 네. 자, 이 저자님의 그 다른 저서를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고전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고전 이야기를 아이들 때부터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뭐 강의도 하시고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책,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화를 한 15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요만한, 지금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씨앗 하나가 나중에 맞아, 그때 그런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 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하나의 자양분이 좀 됐으면 하는 이제 생각에서 어린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린이들하고 접할 시간이 좀 적죠. 제가 그렇다고 초등학교 교사도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머리 다 큰 우리 대학생들하고만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언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동화를 쓸 때는 뭐 딩동댕 유치원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만화 영화 거의 한 6개월을 봤습니다. 빼놓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런저런 이제 그 다니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의 소원을 적은 나무들을 있어요. 이런저런 유치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소원 카드죠. 그걸 이제 나무에다 매달아. 그거 양해를 받고 이거 전시 다 끝난 다음에 이 쪽지만 좀 갖고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 괜찮다고 그래서 그 쪽지를 이만큼을 그거를 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가, 우리 어른들은 뭐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 되지, 또 좋은 대학 가야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다른 거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예, 지금 어린이들에게 정말 그런 책들도 꼭 좀 읽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밑줄짝 낭독의 시간입니다. 이 세 분에게 좀 와닿았던 공감 가는 구절 있으시면 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그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영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은 반드시 어려운 아주 고난을 겪고 겪고 나서 이렇게 성취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영웅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책 속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신화 주인공의 통과 의례는 그것이 어떤 의례의 성격을 지니든 간에 그 신화 주인공에만 국한되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화 주인공의 사후에는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제의로 매년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후대에 정례화한 의례는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리가 아닌 통합을 통해 하나가 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화 주인공의 통과 의례는 그와 그 후손이 하나 되며 삶과 죽음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뒷날 이를 모의제의로 정례화한 국가적 의례는 명실공히 한민족 축제의 원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래서 개인과 어떤 그 개인을 넘어선 국가, 민족, 뭔가 더 큰 어떤 하나의 단위가 뭔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에게는 이 귀절이 쏙 들어왔습니다. 윤은한 교수님은 어떤? 저는 이제 이 책의 이제 25페이지를 보면 이제 신라가 삼국을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왕실 중심의 이제 전제주의적 체제가 되면서 사실은 그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고요. 또 죽은 후에는 이제 신라의 호국신으로 받들어지던 분이 이제 김유신이었는데 이제 신라 중대 마렵에 이르러서는 이제 김유신계는 육두품으로 강등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손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반란이 일으켜서 이제 죽임도 당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신라 호국신으로 승왕되던 김유신이 신라를 떠나려 했다는 그런 설화가 이제 전해려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해공왕 때 김유신이 자손들의 순환을 보다 못해 무덤에서 나와 미추왕의 무덤으로 들어갔다. 미추왕은 김씨로서 신라의 첫 왕이 된 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추왕에게 자신의 자손들이 죄 없이 순환을 당하고 있음을 고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신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허락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미추왕은 신라를 지키는 호국신이 신라를 떠나면 백성들은 어찌하겠느냐며 만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공왕은 김유신의 무덤에 김경신을 보내 사죄했다. 또한 제사 비용으로 쓸 농지를 내려서 매년 그의 명복을 빌게 했다. 아울러 김유신의 신라 이탈을 막아준 미추왕을 삼산의 신과 더불어 제사 지냄으로써 위급한 사태를 수습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으며 지금 우리 삶을 이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 또 각각의 개인들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밑거름이 됐던 나를 도와줬고 나와 함께했던 이들을 잊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지금의 나의 현재, 지금의 나를 잊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자,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냥 신화의 그 대목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데 이 의미를 너무 우린 쉽게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 민족의 시원인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 안에 보면 신령스러운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며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이 되리라고 했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 먹으며 금기한 지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범은 능히 금기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는 대목입니다. 조건은 똑같았거든요.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는 사람이 되고 누구 하나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바로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학생들 가장 큰 화두인 취업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음은 사람이 되었고 범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두 분 교수님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제 1분 서평, 마무리하는 1분 서평과 함께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추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나름 연구자라고 하는 외국문학 전공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계속 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뭔가 연구자와 일반인이 두루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어떤 모임에 가서든 중심인물이 될 것 같아요. 재미난 이야기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결국은 남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잖아요. 이 신화를 읽게 되시고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상상력이 무궁무진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님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신화를 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로 무대로 해서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뿌리를 알고 나갔을 때 그들은 더욱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평초처럼 떠다니면서는 쌓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나아갔을 때는 아주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을 때 세계문화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있는 말씀 또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책으로 통통에 이제 처음 출연하셨는데 출연 소감하고 앞으로 또 저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즐거운 시간 또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조금 더 쉽게 또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가 조금 지났어요.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예를 들면 건국신화에서 한민족의 기원을 찾다라고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든 책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 소위 말하는 국학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한국학에 관련된 이런저런 논문들 또 책들 준비하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 어떠셨나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입니다.
오늘 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녀온 과거라는 열쇠는 되새김할 때 비로소 미래의 문을 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되새겨보는 우리 건국신화와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 통하는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